자,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예, 시작하시면 되고. 자, 갑시다. 286페이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입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에 84페이지하고 85페이지를 펴놓으시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보겠습니다. 자, 외울 때 어떻게 한다고? 저 손해를 1대에 전해라. 수용은 없다. 저 손해를 1대에 전해라. 수용은 없다. 저 손해. 이게 저건 뭡니까? 저당권 실행으로. 자, 판소노트에 5번입니다. 85페이지에 5번. 저당권 실행으로 내가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을 때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는 뭐도 됩니까? 선의뿐만 아니라 악이 되죠. 근데 우리 판소노트에 보면은 84페이지하고 85페이지 보면은 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은 고의가실이 없어도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게 무과실 책임인데, 자, 거기서 선의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는 전부 다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다 돼 있죠. 선의는 다 있다 돼 있어. 근데 악의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맞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5번에 보면 저당권 실행돼서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을 때 이 매수인이 계약 해제와 손배는 악의도 돼 있다. 맞죠? 맞아? 악의도 그럼 돼 있고. 요 1대는 뭡니까? 판소노트의 84페이지에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있어서 받아서 못 넘길 때 대금 감액은 악의도 되죠? 2번에 보면 악의에 대금 감액에 동그라미 돼 있잖아. 네, 그래 있고. 자, 그 다음에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있어서 받아서 못 넘길 때 계약 해제. 자, 우리 판소노트 84페이지에 1번이죠.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있어서 받아서 못 넘겨줄 때는 해제는 악이더라도 동그라미 돼 있잖아. 근데 손배는 X 돼 있지.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악의가 되는 거, 저 손해를 1대에 전해란만 악의가 되는 것이고, 자, 악의가 없는 게 있어요. 악의가 없는 게. 악의는 없대, 수용은 없다 이렇게 그러죠. 수량 부족, 일부 매실. 자, 이게 30배 나오고 32회 때 시험 나왔어요. 수량 부족, 일부 매실. 용인 물권의 제한. 용인 물권의 제한으로 내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이게 3번하고 4번이야.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일 때는 시옷이잖아. 뭐만 돼? 선의만 돼. 선의만 돼. 자, 용의물권의 제한 또 뭐만 된다고? 선의만 돼. 악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제척기간을 보는데, 자, 이 5번하고 1번, 전해라 하고 5번은 제척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 두 안에 권리 1대하고 권리 일부가 타인에 있는 경우하고 수량 부족 일부 매실과 용의물권 제한은 선의는 어떻게 됩니까? 안날로부터 1년, 악의는 계약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선의는 안날로부터 1년이고 악의는 계약일로부터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오케이? 자, 됩니다. 자, 선의는 안날로부터 1년이고 악의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자, 그래서 니은 기억 요래 낸데 요래. 알겠죠? 조금 이따 문제 풀면 요거 나온다니까. 자, 선의는 뭐라고요? 안날로부터 했는데 계약일로부터 나오면 X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악인데 안날로부터 나오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외우고 싶잖아. 니은 이러면 되잖아. 좀 이따 한대 많이 한대 시험 4번 나왔대 이거. 시험 4번 나왔던 지문이야.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절대 틀려 안 틀려 이거. 이거 틀리면 우리 학생이 아니야. 틀린 사람 있잖아요. 틀린 사람 보면 여러분이 이제 뭐라 해야 돼요? 네 어디 출신이고 물어봐야 돼. 알죠? 자, 선이는 뭐라고? 니은. 아기는 기억.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내용이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 했어요. 자, 했고, 자, 세부적인 내용은 또 문제 풀면서 좀 빠진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는데 어디를 보냐면은 290페이지. 문제 290페이지 문제집 290페이지에 17번 문제 있습니까? 그거 봅니다. 자, 담보 책임 내용 중에서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돼. 악의의 매수인 형합편.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거. 자, 위에다 적어내.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적어놔. 악의의 매수인에게 담보 책임 인정되는 거.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이렇게 되죠. 맞아? 자, 적어놓고 기업법 권리 전부가 타인인 거 전해라지요. 전해랍니다. 자, 그래서 기업법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해서 해제권 행사할 때도 뭐가 됩니까? 악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 있을 때 대금 감액은 악이 되죠. 일대 맞아요? 그럼 기업번 옆에다가 전해라. 디귿번에다가 옆에다가 일대. 그 다음에 비읍하고 시옷은 뭐예요? 저손해. 저당권 실행 현관편. 저당권 실행했을 때 해제와 손배는 악의도 되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문제가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해제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 거는 뭐다? 저손해를 일대에 전해라다 이 말이야. 오케이? 왜 그랬지? 그래서 이 문제는 뭐야? 저손해를 일대로 전해라. 이걸 외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4번 4개죠. 기억, 디귿, 비읍, 시옷이다. 기억이 뭐라 했어? 전해라. 디귿이 뭐라고? 일대. 그 다음에 비읍하고 시옷이 저손해. 맞아? 되게 해결됐죠? 앞에다 묶어놓으면 되잖아. 앞에다가. 자, 1번에다가 전해라. 2번에 디귿에다가 뭐 적어놔요? 일대 적어놓고. 비읍하고 시옷에는 뭐야? 비읍하고 뭡니까? 이형입니까? 미음입니까? 비읍하고 시옷. 비읍하고 시옷에서는 뭐예요? 저손해 적어놓으면 되죠. 비읍하고 시옷.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옆에 볼 건데 18번 문제. 매도인의 선의무과실을 요구하는 자, 선의무과실 형합편. 매도인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을 요구하는 거. 자, 판서노트에 85페이지. 판서노트에 85페이지에 6번 있습니까? 6번. 목적물의 하자 나옵니까? 자, 그래서 내가 목적물을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이 금이가 있단 말이야. 이게 목적물 하자야. 누수가 생긴다. 결로가 생긴다. 이런 거 많죠? 중개할 때 이런 거 많이 생기잖아. 이게 뭐야? 목적물의 하자야. 그러면 매수인이 뭐일 때?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해제와 손배 책임 물을 수 있죠. 맞아? 그럼 이 문제 18번에서 포인트는 뭔데? 선의 무과실인 요건은 매수인 선의 무과실일 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 고르라 이 말이잖아. 그럼 뭘 고르라는 얘기야? 목적물의 하자를 고르라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1번 1000평을 매수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이제 평 안 나옵니다. 이 책이 좀 나이 좀 드신 분이 쓴 것 같아. 이 내용을.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평을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제곱미터 씁니다. 제곱미터. 제곱미터 쓰기 때문에 평을 이제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이제 이분이 그냥 평인데 제곱미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자, 1000평을 매수하였는데 요즘은 이제 시험 문제 형태가 평은 안 되고 1000제곱미터였는데 이렇게 됩니다, 보통. 자, 왜냐면은 중개사 사기다면 평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안 되거든요. 중개사 사기. 계약서 쓸 때도 전부 다 제곱미터 쓰죠? 맞죠? 접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평은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도. 자, 그런데 평 그렇게 보고 갑시다. 10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 중에 100평이 매도인 소유가 아니다. 권리 일부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타인에게 있다. 1대지.
자, 우리 판소노트 84페이지에 2번입니다. 권리일부가 단위 있는 교 받아서 못 넘겨줄 때는 선의 악의만 구분하지 무과실까 요하는 것은 아니지. 맞지? 그래서 1번 탈락. 창고가 달린 건물을 매수하는데 창고가 계약 전에 매수했다.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이지. 3번 내용이야. 선의 악의만 구분합니다. 무과실 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입니다. 이게 시험에 두 번 나왔던 판례인데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현관펜. 자,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매수했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됐을 때 요 판례가 이 내용은 무슨 하자로 다룬다? 목적물의 뭡니까? 하자로 본다는 게 판례 내용이거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3번이 됩니다. 3번. 4번 됐습니까? 자, 4번 내용은 자, 유치권이 존재하여 현관펜을 쉬고 여기 이제 유치권이 존재가 어디냐면 판소노트의 84페이지에 용익물권의 제한 나와 있죠. 용익물권의 제한이 있어서 내가 사용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 또 유치권이 있어가지고 내가 목적대로 사용을 못할 때 유치권이 존재해가지고 내가 사용을 못할 때도 똑같이 담보책임이 요청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뭘 때만 된다고? 선일 때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 거지. 무과실까지 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4번도 틀렸고 5번은 뭡니까? 저당권 실행이 포인트지. 맞아. 저당권 실행은 선악을 불문하고 되는데 무과실까지 요하는 거는 아니야. 그럼 무과실까지 요하는 거는 무슨 하자? 목적물의 하자. 그 판례 기억해야 돼. 두 번 나왔어. 자, 내가 건축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건축하지 못했을 때 무슨 하자다? 목적물의 하자로 본다는 판례가 있거든. 그래서 목적물의 하자를 찾아라는 얘기인데 매수인이 뭐일 때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 거?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는 우리 판소노트의 몇 페이지야? 85페이지에 6번 내용이지. 목적물의 하자. 자, 이거는 뭡니까? 몇 월입니까? 안날로부터 6월이지. 왜 6월이야? 6번째 배웠잖아. 6. 맞아? 목적물의 하자 몇 자야? 1, 2, 3, 4, 5, 6개네. 맞지요? 요것만 6월이야. 나머지는 1년이지. 맞지? 외워졌잖아, 우리는. 순서도 어떻습니까? 6번째야. 목적물의 하자도 뭐야? 목적물의 하자. 6자, 6월이야. 됐죠? 근데 시험 어떻게 나냐면 이 6월을 1년으로 냈다고, 시험에. 알겠지? 이게 1년 아닙니다. 1 옆에다가 해놓으세요, 판소노트. 1년이 아니고 몇 월이다? 6월이다. 다른 건 다 1년이거든. 그래서 이것만 유일하게 6월이니까 시험에 잘 낸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 몇 번이다? 3번인데, 목적물의 하자를 묻는 거다. 매수인이 뭐일 때, 선의 무과실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 거는 목적물의 하자인데, 그 판례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판례 내용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입니다. 자, 16번 문제 옆에 갈게요. 각각 을은 갑소유 X 토지를 200평으로 계산하여 수량을 지정했다. 자, 어디 연관편 해야 돼? 수량 지정 매매잖아. 맞죠? 시옷입니다. 뭐만 돼? 선의만 돼. 20평이 부족한 걸 판별됐어. 자,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자, 판소노트에 한번 볼까요? 자, 판소노트 몇 페이지? 5페이지 봐봐. 5페이지. 일단 답부터 한번 볼까? 5페이지. 자, 5페이지에 각각 을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부터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으면 무슨 불능이라 했어? 원시적 불능인데 원시적 불능이고 전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물을 수 있지. 맞아요? 자, 그런데 일부 불능이면 밑에 보면 뭐로 돼 있어요? 일부 무효나 담보 책임 물을 수도 있지. 그러면 2번 보자. 2번 보자. 2번. 일부가 불능이야. 현관펜. 일부 불능이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번 틀린 거 알겠죠? 2번 틀린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디서 한 적이 있습니까? 앞에서 했죠? 알고 있어. 앞에서 한 거는 250페이지 한번 봐봐. 250페이지에 12번에 5번 지문 옆에 적어놔. 250페이지에 12번에 5번 지문. 저번 주에 했어. 복습해 주는 거야. 자, 250페이지 12번에 5번 지문 있어. 수량 지정한 매매는 수량이 부족한 경우 매수는 매도인의 그 부족한 부분에서 원인적 불능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물을 수가 없고 무슨 책임 물을 했어 밑에? 담보 책임 물을 했잖아. 맞아? 그럼 옆에다가 또 적어놔. 몇 페이지? 290페이지에 16번에 2번 지문 참조. 맞아? 그러면 16번에 2번 또 뭐예요? 틀렸지? 일부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물어서 손배충할 수는 없지. 무슨 말이죠? 그 옆에다가 250페이지에 12번에 5번 지문 참조 적어놓고 맞죠? 자, 했던 거지?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다시 판수노트 5페이지 펴봐. 다시 5페이지 펴면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이야, 일부 불능이야? 전부 불능해야 돼. 그럼 일부 불능일 때는 뭐 한다고? 일부 무효나 담보 책임, 수량 지정 매매에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그래서 답이 16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2번. 자, 1번 지문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은은 일부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청할 수도 없다. 일부 무효? 수량 지정 매매는 뭐예요? 담보 책임 묻는 거잖아. 맞지? 담보 책임 묻는 거니까 부당이득 반환청할 수는 없다. 맞는 내용이고 3번, 4번, 5번은 우리 판서노트 84페이지로 다시 왔어요. 84페이지 오니까 수량 지정 매매 3번이지? 84페이지 나왔어? 자, 봐봐. 수량 지정 매매는 뭐만 된다 그랬어? 손이만 쉬어. 에? 손이만 된다 했잖아. 맞아? 자, 84페이지 폈어? 그럼 손이만 동글 돼 있다. 에? 동글 뭔데? 해제, 손배, 대감. 악의는 전부 다 뭐 돼 있어? X 돼 있잖아, X. 맞아? 그래서 16번에 3번, 4번, 5번 선이 나오잖아. 그럼 선의는 있다. 선의는 뭡니까? 안 날로부터 1년이다. 맞지요? 에? 수량 지정 매매에서 선이 나오면 무조건 뭐야? 선의는 있다. 에? 선의는 담보 책임 물을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고 손배충할 수도 있고 자, 선의는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3번, 4번, 5번 이해됐어? 그러면 어디에 현관해놔야 돼? 3번에 선의인 경우 대감 청구할 수 있고 4번에 선의인 경우 손배 청구할 수 있고 맞죠? 자, 그리고 선의인 경우는 니은이잖아. 안날로부터 1년이죠. 안날. 현관펜. 오케이? 됐어?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2번. 2번은 어떻게 됩니까? 250페이지 아까 했대. 계약 체결상 과실責任했대. 맞죠? 자, 수량 지정 일부가 부족하다 나오면 뭐야? 담보 책임으로 해결해야 되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물을 수가 없다. 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해야 되거든. 일부 불능일 때는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해줬어. 맞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이해됐죠? 네, 됐어. 자, 그럼 앞으로 가서 자, 뒤로 갈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갑시다. 자, 19번 문제 한번 볼까요? 19번 문제. 물건의 하자. 지금 물건의 하자 봤잖아. 자, 우리 판소노트 지금 85페이지를 핍니다. 판소노트 85페이지. 자, 목적물의 하자 이꼴 같은 말이 뭐야? 물건의 하자야. 에? 목적물의 하자 이꼴 물건의 하자 같은 거죠. 이 물건이 목적물이잖아. 같은 거야.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일날 아침에는 시험 당일날 아침에 과학대 가서
커피 장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커피하고 빵하고 물하고는 공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녁에는 술을 준비해 놓고. 알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오전에는 커피 서비스. 또 중간에 또 뭡니까? 시험 치고 나오면 배고프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이미 앞에 졸업생들한테 얘기해 놨어요. 빵하고 떡하고 가져오라고. 물하고. 알겠죠? 여러분 합격하면 내년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원해 주겠지, 맞죠? 왜? 앞에 기수들 다 해줬기 때문에 해주겠지. 예? 그래서 가면 졸업생들도 와가지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알겠죠? 예. 화학대로 예? 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대 인원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 동부에서 오신 분도 좀 있고, 예? 근데 과학대 지금 바꾸고 있으니까 과학대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제가 미리 전날에 커피하고 다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알겠죠? 알겠죠? 가서 타고 가세요. 예. 자, 우리가 이제 뭐 그 실장님하고 다 우리 그쪽으로 갈 거니까 예. 과학대로 가겠습니다. 예. 자, 과학대 좀 멀지만은 주차가 잘 되잖아. 그게 좋아. 주차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예. 자, 그래서 딴지에 가신 분들은 미리 전날에 다 받아가시고 알겠죠? 커피하고 물하고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초코파이도 드릴 테니까 알겠죠? 이 정이 있잖아, 좀 맞죠? 그 정으로 합격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19번 문제. 자,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가 건축하기 위해서 매매했는데 건축할 수가 없게 됐다. 법률 내지 법률상 하자로 법률상 문제로 건축할 수 없게 됐다. 무슨 하자가 있어요? 판례가 목적물의 하자다. 1번 맞죠? 자,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을 같이 연결해 놔야 돼요.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물건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는 계약 성립시를 기준합니다. 인도시가 아니고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알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는데 누수가 생기고 결로가 생긴다. 언제 기준합니까? 계약 성립시. 알죠?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 판례 알아야 중개업 하지. 맞지요? 그래서 이제 언제냐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 성립시야. 알죠? 누수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언제 기준합니까? 물어보거든 또. 요즘은 웬만해서 공부를 이제 공인자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다 안다니까. 그러면 목적물 하자가 있다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매수한 사람이 언제 기준하는데 물어보잖아. 근데 기억이 안 난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계약 성립시 기준한다고 얘기해줘야 돼. 알죠? 자, 법령상 하자로 내가 건축대로 목적물 지을 수 없게 됐어. 그건 뭡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목적물의 하자다. 그럴 때는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 때만 해서 계약 해지하고 손배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줘야 돼. 알겠죠? 이거 중개할 때 사고 생기는 것들 전부 다 모아놓은 게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아닙니까? 알겠죠? 그럼 이거 뭡니까? 개론 공부 잘해가 합격했다 그래도 이거 다시 공부해야 돼. 알겠죠? 왜? 입에서 나와야 되니까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손배 책임이 된다고. 이 정도 딱 돼야 뭡니까? 그 의뢰인들이 뭐합니까? 하겠죠. 넘어갑시다. 그 바라는 게 아니고 합격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 갑시다. 자, 잘할 수 있을 거야, 맞죠? 모르면 전화 주세요. 아니, 합격하고 난 다음에 모르겠으면은 매도인 담보 책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19번의 정답 몇 번이다? 2번. 물건의 하자는 계약 성립시다. 인도시가 아닙니다. 성립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2번이 틀렸어요. 시험에 한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 맞는 지문 나왔던데 이걸 틀리게 만들어냈어. 자, 그래서 1번, 2번 지문은 시험에 각각 나왔던 지문이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의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선의 무과실이잖아. 매수는 선의 무과실이 되죠? 네, 되고 4번 어떻습니까? 자, 이게 있잖아요. 판소노트 85페이지에 7번 내용입니다. 32회 때 시험 나왔던 거예요, 우리 시험에. 자, 종류물, 불특정물이죠, 밑에. 자, 종류물인데, 자, 예를 들면 뭐 오토바이나 바가지,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바가지 샀는데 바가지에 금이 가 있어가지고
물이 질질 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바가지 바꿔주세요 하죠. 아니면 환불 해제해가지고 환불 받든가 하잖아. 마트 안 가봤어? 오늘 단체로 안 갈까 그냥 롯데마트? 그래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다른 물건 바꿔주세요. 이게 뭐야? 하자 없는 물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게 완급입니다. 완급. 하자 없는 물건을 달라고 청구하는 게 뭐라고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입니다. 완급 돼 있죠? 완급 돼 있죠? 31회 때 완급이 나왔어. 완급. 완급이 뭐라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19번에 4번 지문이 그 내용입니다. 매매 목적물의 종류로 지정한다. 현관펜 종류로 지정한다. 종류물이지. 맞아요. 그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이 하자가 있을 때는 매수인은 해제나 손배를 하지 아니하고 현관펜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완급이다. 완전물 급부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트에서 바가지를 샀는데 거미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실거미 가 있어가지고 물이 샌다. 그러면 가서 뭐라 해야 돼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 알겠죠? 품격이 있잖아, 우리. 맞죠? 하자 없는 물건 달라고 하든지. 알겠어요? 바꿔주세요 하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래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4번이 완급 얘기입니다. 완급. 옆에 적어놔, 완급.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복습할 때 보겠지? 이게 뭐지? 이러면서. 네? 보겠지? 모르겠으면 또 옆에 적어놔. 판소노트 몇 페이지? 85페이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한번 봅시다. 5번 지문이 뭔데? 차고로 하자에 있는 물건을 매수했다. 차고 현관펜. 하자에 있는 물건 매수했죠. 그럼 앞에서 배웠어. 차고와 하자 담보 책임은 둘 중에 하나 행사할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차고에 해당한다면 현관펜 매수인은 담보 책임 승인하지 여부 관계없이 차고로 유효로 말 수도 있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고와 하자 담보 책임은 선택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목적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는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판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9번에 2번이 틀렸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20번 문제로 갑니다. 20번 문제. 갑의 채권자 병이 갑 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X주택에 대해서 을에게 매각이 되었다.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20번 문제가 판서노트의 85페이지의 8번 내용입니다. 8번 내용이야.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입니다. 됐어요?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자,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입니다.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어떤 거냐? 이 케이스를 보면서 할게요. 20번에 갑의 채권자 병이야. 이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채무자지. 병이 갑 소유 X주택에 대해서 X주택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날립니다. 경매를 신청해서 S주택이 을에게 매각됐다. 을이 뭐라고요? 매수인 경락인이죠. 오케이? 이렇게 경락으로 받았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담보 책임. 그래서 경매에서 담보 책임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 말입니다. 자, 판소노트의 85페이지. 경매 580조에 보면은 경매에서 담보 책임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는 있다 없다. 물건의 하자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경매를 받았는데 이 목적물이 금이가 있고 누수가 생기고 이랬다 곰팡이 쓸고 이러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매수한 경락받은 사람 여러분이 다 책임져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경매를 해가지고 받았다가 뭡니까? 우리 저 비싸게 돈 주고 샀다가 손해보는 경우 생기죠? 이런 하자 있는 물건이 좀 올라가지고. 무슨 말이죠? 그래서 경락을 하는 사람들은, 경매를 받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활동 해야 됩니까? 임장 활동 해야 돼.
가서 확인하러 가야 돼. 이 물건 금이 가 있는지 아닌지. 그럼 금이 가 있으면은 요새 여기 또 뭡니까? 임차인이 있다든지 뭐 이런 하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확인해가지고 금액을 까서 다 해야 된다고. 맞죠? 그래가지고 자기 낙찰 금액을 딱 적어서 낙찰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금이 가 있다 그래서 판사에다가 금가 있던데 고쳐주세요 됩니까? 판사 뭐랍니까? 지랄하고 있네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경매로 받았을 때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권리 하자가 있을 때는 이 받아보니까 이 X분사님 병 꼬고 뭐 짓게 아니고 받을 수 없게 되고 뭐 이런 경우 있죠. 이럴 때는 뭡니까? 을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데 누구 소유로 돼 있어요 지금? 채무자 돼 있지? 그럼 1차적으로 누구한테 묻고? 채무자에게 묻고. 그러면 이 사람이 경매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돈이 있어 없어? 무자력일 때는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2차적으로 물을 수 있다. 이해됐어? 판소 노트 봐봐. 1차적으로 누구한테 묻고? 채무자에게, 갑에게 묻고 담보 책임 내용을. 근데 자력이 없으면 돈 없잖아. 돈이 없어가 경매 들어가 붙잖아. 그럼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이체적으로 책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2차적으로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럼 그 내용 이해됐어 이제? 됐지? 자, 그 옆에다 또 적어야 돼. 경매가 무효가 되면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무효가 되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매계약이 경매계약이 무효가 되면은 책임 못 묻죠. 맞아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요게 이제 뭡니까?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경매에서 담보 책임은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금이 가 있다, 누수색이 있다, 책임 물을 수 없어. 알겠지? 경매의 경우만 특이합니다. 자, 그러면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 물을 수 있는데, 자, 1차적으로 누구한테 묻고? 채무자에게 묻고, 이게 자력이 없으면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묻는다. 이해됐어? 그 다음에 경매가 무효가 되면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판례 내용이에요 지금. 요 내용이 가장 키포인트다. 자, 갑시다 그러면. 20번 문제. 갑의 채권자 병이, 다시 한번 볼게요. 갑 소유 X주택의 강제평을 신평하여 X주택이 을에게 매각되었다. 경매에서 담보 책임 틀린 거. 1번. 주택의 부분 파손 현관펜. 주택의 부분 파손은 물건의 하자지. 물건의 하자는 맨 끝에 가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원칙적으로 을이 선의 무하시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돼야 돼. 됐어요? 무슨 하자일 때는? 물건의 하자일 때는. 자, 그래서 주택의 부분 파손 현관펜 딱 해놓고 물건의 하자다. 끝에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 이해됐어? 자, 1번 맞고 2번 질문 갑니다. 을이 X주택에 대항력이나 임차권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 자, 그러면 뭐냐면 네 번째가 중요한데, 자, 용인 물건이 제한이 있는데 보면 임차권자가 있을 때도 있는지 모르고 매매를 했는데 보니까 있더란 말이야.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담보 책임 지는 자는 누굽니까? 현관펜 끝에 있어요.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누구라고? 갑이 누군데? 채무자. 맞아? 맞지? 갑이 밑에다가 채무자 1차적 책임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3번. 갑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손배충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자, 3번도 맞고. 4번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디에 핵심이 있어요? 경매가 무효가 되면 맨 끝에 가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했는데, 져야 된다가 아니라 물을 수 없습니다. 자, 핵심 단어 뭔데? 요거야. 경매가 무효가 됐으니까 책임 물을 수는 없죠. 맞잖아. 이거 안 해도 상식을 알고 있어. 매매가 무효가 되면 책임 물을 수도 없듯이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되면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해됐어? 그 핵심 단어가 뭐야? 경매가 무효가 돼서 그러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그렇게 가는 거야. 시험 2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고 5번은요. 자, 저당권이 설정된 것만으로는 담보 책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됐죠?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4번. 됐죠? 다시 복수해 볼게. 경매가 무효가 되면, 매매가 무효되면 책임 물을 수 없죠. 당연한 거죠? 네, 됐어요. 답이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거부터 풀어봤어. 이제 앞으로 가자. 자, 맨 앞에 286페이지 11번 문제부터 봅시다. 11번 문제부터 봅니다. 자, 11번 문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은 어떻습니까? 요 시험에 2번 나왔던 판례야. 판례 내용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그러니까 맞죠? 하자 발생 및 확대 강화한 매수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부분을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해야 된다는 판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있다. 시험에 2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기출지문 1번 틀렸습니다. 정답이고. 자, 2번 지문도 시험에 2번 나왔어. 담보책임 면제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자, 그 다음에 현관펜.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면하지 못합니다. 자, 3번.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다. 왔다 미치겠네. 갑자기 출소기간 왜 이렇게 나왔어, 이게? 자, 출소기간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몰라, 니만 알지, 뭐, 맞죠? 판서도 46페이지. 판서도 46페이지. 자, 출소기간 거기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만. 46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와요? 점유, 보호, 청구권 나옵니까? 나와요? 자, 그래서 점유, 보호, 청구권. 내가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침탈당했다. 그럼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침해했다 그러면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맞죠? 자, 공사 특칙. 공사가 진행돼서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1년은 뭐예요? 제척기간이면서 출소기간이다. 그래서 이때 뭐 질문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깜빵에서 나온 기간입니까? 아니야. 그랬잖아. 출소기간 뭐랬어요? 날출자에다가 소송할 때 소자야.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출소기간이 한다고. 알겠어요? 됐지? 그러면은 여기서만 제척기간이면서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야. 그러면 담보책임의 1년은 출소기간이 아닙니다. 그럼 옆에 적어놔.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은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은 뭐라고요? 제척기간이면서 출소기간이다. 그 외에는 출소기간이 아니다 하면 그게 맞아. 알겠죠? 그럼 3번 지문은 맞아 틀려? 맞죠? 담보책임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닙니다. 그럼 출소기간인 거는 뭐라고?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이것이 제척기간이면서 출소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지문은 어떻습니까? 경매 현관펜. 물건의 하자에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다. 580조 내용입니다. 경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 묻지 못한다. 맞고. 5번 어떻습니까? 기망했죠. 해제 있죠? 담보책임 해제. 자, 그러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서 기망 현관펜.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 것을 잘못 알고 매수한 경우 매수인의 담보 책임상의 해제권과 사기위한 취소권을 모두 가지게 된다.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또 맞는 내용.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지문이 시험에 2번 나왔다 그랬어. 담보 책임은 무슨 책임이지만 무과실 책임이지만 하자 발생 및 확대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수가 있답니다. 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 1번 어떻습니까? 타인 권리를 매도한, 자, 우리 판서 노트의 1번이지. 판서도 1번이지. 84페이지 1번. 권리 정보 타인에 있는 경우. 이 장소 얻게 된 경우에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해서, 자, 계약 체결 당시 아니고 불능 당시
팔립니다, 이거. 체결 당시가 아니고 무슨 당시? 불능 당시를 표준으로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같은 동일한 경제 이익, 뭡니까? 이행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체결 당시가 아니고 무슨 당시? 불능 당시. 그게 이제 틀리게 냈어요. 불능 당시입니다. 자, 1번 틀렸고, 2번은요. 권리 일부가 누구 되어 있는 겁니까? 타인에게 있죠? 있어요? 권리보 타인에 있는 경우. 자, 매도인이 그 부분의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악의의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다. 자, 우리 판소노트에 몇 페이지 펴야 돼? 84페이지에 2번이지. 1대만 있어, 1대. 권리 일부가 타인에 있을 때 대금 감액만 악의가 돼. 그럼 해제와 손배는 악이 돼, 안 돼? X 돼 있잖아. 판소노트 84페이지에 2번. 맞아? 그럼 해지할 수가 뭐 돼야 돼? 없다 해야지. 없다. 악의인 경우 현관펜 해지할 수 없답니다. 담보 책임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되죠. 판소노트 84페이지에 2번에 보면은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있어서 받아서 못 넘겨줄 때는 뭐만 악의가 됩니까? 1대입니다. 대금 감액만 된다고. 그래서 대금 감액 빼고 해제 나오면 해제할 수는 없다. 악의는 해제할 수가 없다 돼야 됩니다. 2번 X. 3번 수량 부족 일부 매실 숫자의 행합해 시옷 뭐만 된다고? 선의만 돼. 악의는 불문하고 틀렸죠? 선의만 됩니다. 자, 3번 X고 4번은요. 매매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자, 저게 용의물권에 제한이 있거나 유치권이 존재함으로써 내가 사용 수익을 못할 때도 판소노트의 4번 용의물권 제한으로 갑니다. 자, 84페이지 용의물권의 제한 옆에다가 유치권이 존재함으로써 내가 사용 수익 못했을 때하고 똑같단 말이야. 요거 적어놔. 4번 옆에다가 유치권의 존재, 제한으로 유치권의 존재함으로써 내가 목적대로 사용 수익 못했을 때도 용의물권의 담보 책임 내용이 적용됩니다. 해제와 손배인데 뭘 때만? 선의인 경우에만 됩니다. 그러면 4번 질문 맞습니까? 네. 유치권의 목적이 될 때 현관펜, 선의의 매수인 현관펜 해제할 수 있답니다. 목적 달성 안 되면. 자, 4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 행사 현관펜. 저당권 실행,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다. 선의의 경우에만 하나여가 아니고 저손해 아닙니까?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을 때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와 손배충할 수 있다. 했죠? 그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선의의 경우에 하나여가 아니고 선악을 불문하고 손배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12번에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4번. 자,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어떻습니까? 자, 어디에 포인트입니까? 권리의 전부가 누구한테 동하는 거?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이전할 수 없게 됐다. 매도인이 선의의 매수인에게 실례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무슨 이익 배상해야 돼? 이행이익입니다. 해제에 나오면은 이행이익입니다. 실례이익은 어디만 나옵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이에요.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책 빼고는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대부분이 뭐라고요? 이행이익이야. 알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실례이익이 아니고 이행이익입니다. 1번 틀렸고 2번은요. 타인 권리 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이 뭐야? 선의의 매도인이지 현관펜. 선의의 매도인은 571조입니다. 선악을 묻지 않고 손해배상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다. 뭐 때문에 틀렸어? 선의의 매도인은 571조야. 571조. 자, 571조 내용이 뭔데? 자, 우리 요약집 있어요? 288페이지인가 그러거든? 288페이지인가? 288페이지 요약집에. 요약집 안 두고 왔죠? 들으면 돼, 그냥. 들으면 돼.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뭐 들으면 되지. 자, 자, 읽어줄게. 571조 동전해가지고 돼 있죠? 매도인이 계약 당시 1항입니다. 571조 1항.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자, 매도인인데 선의인 경우다 이 말이야.
그럼 그 권리 취득하여 매수인은 이전할 수 없게 됐을 때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의 경우에만 된다고요? 선의의 경우에만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선악을 묻지 않고 해제와 손배 안 되죠?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맞다 틀렸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 자, 옆에다 적어놔요. 요약집 288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요약집. 네. 571조입니다. 옆에 밑에 해설돼 있을 거예요. 571조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3번 갑니다. 권리 일부가 누구 되는 겁니까? 형광펜. 타인에게 있지. 선의는 니은이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계약일이 아니고 안날로부터 니은이야 했잖아. 틀렸지. 맞아. 자, 선의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자, 선의 칠판 봐봐. 선의는 무조건 뭐야? 안날로부터 1년이야. 뭔 날로부터? 안날로부터요. 그래서 뭐랍니까? 니은. 근데 이렇게 된다고 했지? 이렇게 된다 그랬지? X야, 이렇게 되면. 선의는 안날로부터 니은. 악의는 기억. 오케이? 자,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틀렸네. 계약한 날로부터가 아니고 안날로부터 1년이라고 고쳐야 되고요. 3번 X. 4번 지문 옆에다가 250페이지에 12번에 5번 지문 참조 적어놔. 250페이지에 12번에 5번 지문 아까 봤어. 250페이지 또 보자. 복습 또 한다. 이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야. 맞죠? 앞에 거 나왔던 것도 또 찾아가지고 그 지문 찾아가고 그 앞에 또 핵심이 또 해주고 250페이지 봤던 아까 조금 전에 봤네 우리. 맞잖아. 맞죠? 수량 지정 내면인데 수량의 일부가 미달하면은 뭐예요? 담보 책임을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 물어야 되지. 계약 체결상의 과세 책임 물을 수가 없다잖아. 그럼 4번 지문 맞아 틀려. 수량 지정한 매매에서 실제 면적 계약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 나오면 계약 체결상의 과세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없다 해야지. 250페이지에 12번 문제 했다. 에? 5번 지문에서 4번 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 했습니다. 5번 지문 어떻습니까? 이게 출제액 상한 청구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출제해가지고 소유권을 보존했다. 저당권이 실행되는데 내가 돈 가서 갚아붙단 말이야. 무슨 말이죠?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네 대신 내가 갚아줬으니까 돈 내놔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매도인에게 그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뭐라고요? 출제액 상한 청구권입니다. 이게 출제액 상한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출제액 상한 청구권. 자, 그래서 5번 지문 맞는 내용이고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576조인가 그럴 거예요. 나중에 보시고 넘기면 됩니다. 14번 문제. 각각 을은 토지 1000평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있다. 담보 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네요. 자, 1번 어떻습니까? 병소유여가지고 갑이 을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됐단 말이야. 갑은 현관펜, 갑은 누구야? 매도인이야, 매수인이야? 매도인이지. 매도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 571조 아까 봤잖아. 571조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선악의를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에? 우리 금방 했잖아. 571조 했잖아. 아까. 이거 봤잖아. 요약집에 288페이지에 했잖아. 그래서 1번 틀린 거 알겠어요? 됐어.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 갑은이 현관펜이야. 갑이 누군데? 매도인이야. 선의의 매도인만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요. 1000평 중에 300평이 병소유였어. 현관펜. 병소유다 1대죠. 맞습니까? 자, 이전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을은 선의는 당해되고 악의를 묻지 않고 대응하며 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선의는 무조건 되니까 악의가 되면 선악 불문하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각각 을은 매매 대금을 수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였는데 실제 측량한 결과 900평밖에 되지 않는다. 을은 선의의 경우에 한해서 대금에 청할 수가 있다.
수량, 지정, 매매. 수량 부족 나왔죠? 그럼 시옷이잖아. 선의만 된다고요. 맞지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위 토지에 대항해 갖추고 있는 정이 임차권을 설정하였는데 을이 계약 당시부터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악이죠. 담보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맞죠? 자, 요게 4번이 뭡니까? 용인물권의 제한. 임차권이 있는, 대항해 있는 임차권이 있어서 내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도 용인물권의 제한으로 봤어. 선의의 경우에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지. 악의는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담보책임 지지 않는 겁니다. 4번 맞는 거 알겠어요? 5번.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무의 저당권 실행. 자, 현관펜. 저당권 실행되면 뭘 불문하고? 판소노트 85페이지에 5번입니다. 저당권 실행 나오면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해제와 손배충할 수 있다. 악의도 해제와 손배충할 수 있다 했으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저손해. 맞죠?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자, 선의의 갑이 누구냐? 선의의 매도인만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묻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매도인 갑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하게 해주었어요. 매도인 담보 책임이네요. 틀린 거. 1번 어떻습니까? 병소유여서 이전할 수 없게 돼서 악의의 을은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전해라! 전해라 했잖아. 왜 이래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는 거 있죠 지금? 아, 느낌이 온다. 담보책임 그냥 버리기로 했나 보다. 전해라잖아. 전해라. 권리 정보가 타인에서 받은 문제다. 해제는 뭐도 된다고? 악이 된다. 84페이지에 1번이잖아. 맞지? 네. 악의들 해제할 수 있다. 오케이 이 말이고. 2번 어떻습니까? 1번 옆에다가 전해라 해놓고 2번은 가등기에 의해서. 자, 이거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판소노트에 85페이지에 5번 저당권 실행 나옵니까? 저당권 실행으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얻게 됐다, 매수인이. 그러면 악이더라도 해제하고 손배충할 수 있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또 전세권 실행으로 내가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을 때 요거하고 판례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해가지고 자,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도 똑같이 576조의 저당권 실행 담보에 관한 내용이 준용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15번에 2번. 계약 당시 병명의 소유권 인정 등기 조건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유되었는데 그 후 본등기가 경유되어 을 소유권이 상실하는 경우 악의의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배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내가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을 때, 매수인이 못했을 때 그때도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저당권 실행 576조 내용 준용이 된다는 게 판례 내용이야. 그래서 악이더라도 해제하고 손배충할 수 있다 했으니까 맞아 틀려? 맞죠. 됐어요? 자, 저당권 실행으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어. 이게 어떤 겁니까 이거? 그림 있잖아 우리. 요 부동산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사기로 했는데 내가 못 받았어. 실행돼가 딴 사람이 넘어가 붙었어. 알겠어요? 그럼 이 매수인이 얘한테 책임 물기 위해서는 뭘 불문하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해제와 손배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해놨잖아 책에. 판소노트에. 오케이? 이거잖아. 그럼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해가지고 내가 소유권 취득을 못할 때도 똑같이 요 내용이 적용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2번 판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2번 때 했잖아. 했죠? 뭐 했기는 어디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면서. 자, 우리 130페이지. 가등기 할 때 했잖아. 132페이지네.
132페이지에 16번에 2번 지문했습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소유권 상실한 을의 본등기의 소유권 상실한 병은 가백의 중간 처분등기잖아. 그래서 병이 직권말소하잖아. 하면서 매도인 가백의 담보 책임으로서 계약 해지하고 손배충할 수가 있다 했단 말이에요. 이때 또 적어놔야 되겠다. 옆에 적어놓으세요. 몇 페이지 참조? 288페이지에 자 15번 문제에 2번 지문 참조해 놓으시고 판례 내용 똑같아요. 나중에 보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16번 그러면은 288페이지에 15번에 2번은 132페이지 16번에 5번 지문 참조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네, 해놨어요.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15번 문제 다시 갈게요. 288페이지에.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고, 3번 지문 가겠습니다. 자, 이 지문 또 시험에 나왔었어요, 한번. 계약 당시 피담보 채권액이 병이 1억 원인 병이 저당권이 있고, 그 을이, 매수인이 뭡니까, 매수인이?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했어, 1억을 인수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1억을 안 갚아가지고, 이 경매가 들어갔단 말이야. 뭐 안 해가지고 이 인수하기로 했잖아. 금액이 요거 3억짜리인데 목조물이 1억이 대출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 2억을 주고 요 1억은 내가 대신 갚을게요 해가지고 요 2억을 인수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이 돈 안 갚아가지고 경매 들어갔어. 누가 잘못한 거야? 매수인 쥐가 인수했잖아. 채무를 쥐가 돈 안 갚아가지고 경매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얘한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야. 한번 읽어볼게.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 계약 당시 피담보 채권에 1억 원인 병의 저당권이 있고 매수인 을이 이 피담보 채권 지가 갖겠다고 이행을 인수했어. 그래서 그 매수 금액 3억에서 1억을 공제해가지고 지가 이제 갖기로 한 거잖아. 맞죠? 자, 공제했다면 이후에 저당권 실행됐다. 누가 잘못한 거야? 을이 지 돈 안 갚아가지고 날라간 거잖아. 근데 을이 잘못해가지고 했는데 을이 소유권 상실 이유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이 1억을 누가 갖기로 했기 때문에 을이 갖기로 했잖아. 실제로 얼마 줬다고요? 2억만 줬다니까. 뭐 쥐가 안 갚아가지고 날라가붙는데 얘가 얘한테 책임 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잖아, 여러분. 맞죠? 우리 아파트 뭐 3억짜리 사는데 2억 내 인수할게. 이렇게 하잖아. 집 안 사봤어요? 안 사보면 이해 안 돼, 이거. 사는데 대출 1억 있다고 하면 1억 인수할게. 그래서 이제, 근데 인수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똑같은 은행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데리고 들어간 은행도 들어있죠? 내가 무슨 은행에 신용이 좋아. 그럼 이자도 사게 해준다 해. 그럼 그 은행 데리고 들어가쁘잖아. 맞죠? 옮기다.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그 채무를 그대로 가져오겠다는 얘기거든. 은행 똑같이 해가지고. 근데 이 돈을 안 갚아가지고 날라가붙단 말이야. 그러면 매수인이 잘못한 거잖아. 그러면 매도인에게 책임 못 묻지 이 말이야. 이제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끝. 모르겠으면 찾아와 내한테. 항상 원장실에서 편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항상 있죠? 편하게 있습니다. 작년에 질문도 많이 하던데 요즘은 질문 다 알고 계시는 거라서 아는 거지요? 이분은. 저는 있잖아요. 저 있으면 작년에는 뭡니까? 진짜 이 질문 많이 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질문을 안 하니까 성적이 잘 나올 줄 알았거든. 보면 이 사람들이 이상하네 이러면서. 자 봅시다. 네. 자 그래서 3번 봅시다. 받고 4번 질문 가겠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의 병의 가압류의 목적이 되었는데 그 가압류에 의해서 경매가 강제 집행에 의해서 소유권 상실했다. 저당권 실행된 거죠. 맞죠? 강제 경매가 됐단 말이야. 그럼 저당권 실행을 해결합니다. 그럼 576조가 준용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악이더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배총할 수 있다가 돼야 됩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판례 내용이야. 자, 요것도 경매죠. 경매. 강제 경매. 맞죠?
그러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걸로 봐서 악이더라도 계약 해지하고 손배 중할 수 있다는 게 판례 내용입니다. 4번이 틀린 거예요. 5번의 포인트는 지역권이 있어야 되는데, 자, 지역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겁니다, 요거. 지역권이 있어야 되는데, 통행 지역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야. 없을 때는, 자,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데 용인물권의 제한인 담보책임 내용이 적용됩니다. 576조, 575조죠. 575조 내용이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는 경우, 악의인 경우는 담보책임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5번은 뭐예요? 용인물권의 제한으로 보셔야 됩니다. 용인물권 제한에 지역권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을 때 계약 해제와 손배는 뭐만 됩니까? 선의만 되지. 선의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판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